안녕하세요. 제임스 유학,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2025년도 1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주니어 학생들, 곧 라이징 시니어가 된 학생들을 위해서 떤 식으로 프로파일을 좀 더 크래프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전공 선택, 제 채널에서 정말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공 선택을 어떻게 해야만 입시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중요성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어, 지금 보시고 있는 부분은 예일대학교 전공했던 졸업한 전공 수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고 저번 시간에는 이제 10년 주기에 I showed you guys 10-year period about the degrees conferred a year.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근이에요. This is like literally like the most recent 7-year period. 보시면 알겠지만 인문학, 인문학하고 이제 사회학이 주가 되고 있는 게 예일대학교. 좀 더 큰 그림에서는 이제 아이빌리그의 특성이죠. 네. 그래서 전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명. 네. 1000명의 학생들이 이쪽 분야, 인문계열, 그리고 이제 사회학, 소셜 사이언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피지컬 사이언스 엔진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도 조금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고 조금 이제 찬밥 신세인 경우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지만 자연 계열이죠. 네, 라이프 사이언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학부님 말씀드리는 게 저번에는 undecided는 별로 추천 안 한다고. 왜냐하면 일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자기의 포부, 자기의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undecided 전공을 쓰면 초점이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제임스 유학에서는 어떤 전공을 추천하나요? 이론적으로는 이 전공들이에요. 동양인 학생들이 예를 들면 African American Study 또는 African Study 이 두 전공을 설정을 하고 이 전공을 하겠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유는 단순해요. 동양인 학생이 이런 전공, 흑인 문학이나 흑인 이제 African American Study 이런 전공 한다는 게 흔치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전공 지정하면 무조건 그러면 예일대학교는 다른 전공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입학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좋은 선택, 희소성이 있는 자기만의 프로파일을 어느 정도 자기만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자기 프로파일하고 자기 경험하고 자기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고 있는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전공을 잘 선택하면 자기만의 프로필 또는 자기만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어, 잔머리 굴려가지고 속된 말로 조금 더 그 범위를 넘어가면 미국 대학교는 그거를 admission game으로 인정해요. So they will essentially consider your selection of certain major as something admission game. 안 좋은 거예요. 말 그대로 너 지금 장난치고 있냐. 네, 굉장히 무섭게 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동양 학생들이 하도 이제 공부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일대학교에서도 그죠. 지난 7년 동안 이걸로 졸업한 학생들은 거의 없었어요. 네. 다만 현실은 여기에 맞는 네, 그런 자기만의 백그라운드하고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그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제가 강하게 추천을 안 합니다. 네. 좀 더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무리 인문학이나 사회학 쪽으로 뛰어난 학교 아이빌리그를 하더라도 가장 이제 학생들한테 인기 없는 과목들이 언어학이에요.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the language. For instance, if you look at Chinese, what do you see? None whatsoever. 아무도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Same thing Latin. 사실 라틴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말로 이제 죽은 언어 하잖아요. We often say like Latin is considered like dead language because nobody uses it. 그런데 불구하고도 라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보면 AP 라틴 뭐 이런 과목 택하는 것처럼 이것도 참 좋은 전공인데 대학교까지는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East Asian Language Literature. 그래서 가끔씩 학생들이 문의를 해요. 선생님,
저 뭐 일본어하고 중국어 하는데 이 전공에 지원하면 뭐 안 될까요? 나쁘진 않아요. 네, it's a good start. 시작은 좋지만 그냥 언어만 한다는 것 이상으로는 충분한 프로파일 만들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이 전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냐, or academic profile 또는 뭐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relevant work experience 이런 것들을 한번 있는지 고민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좀 더 밑에 내려가 볼게요. 역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찬밥 신세 받고 있는 그 인문학이잖아요. 만약에 역사 전공을 한다 그러면 야, 너 도대체 졸업하고 뭐 먹고 살려고 이런 문과 전공을 하냐? 이렇게 핀잔 맞는 전공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대 학생 같은 경우도 자유전공, 뭐 철학 이렇게 전공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이제 동기나 이제 이런 거 물어보면 다 이제 법대 쪽으로 빠져요. 네. 뭐 리트나 이런 시험을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법대, 러스쿨 가겠다 하는 부분인데 미국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공을 해가지고 행정 쪽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빠질 수 있고 뭐 I guess you can apply for government positions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아마 러스쿨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인문학이고 조금 더 이제 밑에 내려가가지고 오늘의 핵심적인 부분 physical science하고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숫자를 보면 저는 좀 놀랐던 게 astrophysic스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 지난 2년 동안 한 명이 아니라 무려 9명이나 이 전공으로 졸업했고, 네.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러면 공대보다는 이제 자연학위를 그랬다면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전공이 조금 비인기 전공일까요? 또는 많은 학생들이 안 할까요? 하는 부분이면 역시 물리입니다. 네. 물리면 꽤 많이 하는데요. 다른 거 비해서 다른 거 뭐 mathematics, physics 같은 건 3명인데 물리 같은 거 뭐 22명이고 29명이고 뭐 이 정도면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남학생한테 경우에는 그래요. 남학생들 경우에는 어느 정도 I guess it's considered one of the popular majors in the field of natural science. 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젠더 부분 남자하고 여학생이 분리되는 그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예일대학교 남자하고 여학생 이 택하고 있는 이제 degree conferred에 대한 이제 gender breakdown 영역입니다.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누누이 이제 바이올로지 이쪽을 피하라는 이유가 제가 여러 말씀드린 이유가 당연히 이제 공대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좀 더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남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 부분이 예외적인 부분이 이렇게 이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이쪽을 보면 오히려 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So same goes for biology. So when I talk about try to avoid biology as your primary major, I'm also mentioning biomedical engineering. 그리고 biomedical engineering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자로 BM이라 많이 활용합니다. 네,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it's kind of niche market for Johns Hopkins. 그래서 존스 홉킨스 이제 정가나 이런 걸 보면 항상 문구에 everything is possible,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possible, it is doable 다 이렇게 나와요. 네. with the exception of BME, 또는 except BME 이런 식으로 BME를 제공하고는 가능합니다. BME를 빼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 같은 경우 it is considered very impact major. 굉장히 popular하고 impact major이기 때문에 이제 압도적으로 전가가 쉽지가 않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더 많아요. 네, 주니어, 시니어 합쳐서 일반적으로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도 공대인데 불구하고 또 여학생들이 좀 더 많이 택하는 그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한테 제가 꾸준히 얘기하는 게 you should try to take, you should go for 우사코.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it is considered domain of men. 남자들이 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거의 3대1 비율로 남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예로 이제 우사쿠 시험 말씀드릴게요. 우사쿠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AMC, AME처럼 보통 이제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AMC 스코어 같은 경우 중요하기 때문에 AMC를 이제 1년 내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1월달, 12월달, 1월달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AMC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아요. 네. So if you don't make difference in the field of like let's say math, then you gotta go much beyond just AMC and AME. 그 AME도 단순히 AMC 잘해가지고 뭐 AME qualify 그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you literally have to, for instance, you have to get really high score.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you literally have to get qualify. 우사모까지는 qualify가 돼야 돼요. 네. 미국 시민 학생이 아닌데 불구하고도 그 대회에 참여는 못하지만 you at least have to be close to being qualified for 우사모.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학에서 어느 정도 자기만의 그런 독창적인 그런 패턴 남기기 위해서는 경시대회가 힘든 부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뭐 AMC 통과해서 뭐 AME qualify 그 정도 하면 뭐 대학교 좀 좋게 보겠지 하는데 현실은 그런 학생들은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컴퓨터 사이언스도 우사코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미국 정부 올림피아드를 그러죠.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bronze, silver,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골드. 그래서 세 개를 다 패스하면 you are qualified for platinum. 플래티늄 같은 거 qualify 되는 경우인데 제가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학생들을 본 결과 딱 한 명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학생도 플래티늄이 이제 겨우 통과된 부분인데 그 학생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30초 남기고 숫자를 guess해야 되는 상관인데 전 정말 랜덤하게 guess를 해가지고 운 좋게 맞아가지고 겨우 마지막 문제를 풀었습니다. 딱 30초 남겨놓고. 네. 그 행운이 없었다면 저도 플래티늄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브론즈하고 실버 이 첫 두 단계를 패스하는 것에 대해서 큰 성취예요. 여러 이제 코딩 선생님이나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선생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사쿠도 예전만큼 쉬워지지 않았어요. 난이도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갔고 우사쿠 브론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이제 시험으로 많이 변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우사쿠 브론즈하고 실버를 패스하더라도 남학생들한테는 큰 이득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스펙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제일 밑에 있는 브론즈만 패스하더라도 어느 정도 스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컴퓨터 사이언스 정말 좋아한다면 우사쿠 브론즈 정도는 꼭 보시길 제가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대부분 그렇죠? 수학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대1, 4대1 뭐 이렇게 3배에서 2배 이런 식의 규칙적인 그런 recurring pattern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 통계가 좀 더 보면 어떤 게 보이나요? physics. 제 채널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 수학을 잘한다면 한 단계 더 넘어서 그 물리까지. And when I talk about physics, I'm not talking about physics 1 or 2. I'm talking about physics C.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학부모한테. 제가 문과 배경이고 대학교 때 뭐 비즈니스 이컨 이렇게 문과 공부를 했지만 12학년 때 AP 피직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피직스 C는 C 메카닉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어려웠지만 재밌었고 어느 정도 점수가 잘 확보가 됐고요. 물론 이제 CNE, 일렉트리시티 이제 그쪽 이제 CNE 쪽으로 가면 이건 다른 얘기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난이도 차이가 심각하게 나가지고 이제 이과냐 문과냐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계선을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스킬셋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영역인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물리 C까지는 괜찮습니다. 수학을 잘한다면. 네. 그리고 calculus를 잘한다는 기준이 pre-calculus부터도 어느 정도 그 징조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So if you feel confident, if you do really well on your regular pre-calculus, 그러면 AP calculus도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AP calculus가 어느 정도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능력이 생기고 거기서 자신감 생기면 AP Physics C Mechanic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와 여학생 비율은 어때요? 거의 20대 1이에요. 네. What's worse? 더 심각한 거는 그 전년도만 하더라도 if you look at junior year 그러면 14명의 학생들이 my intended graduation major was physics.
하고 얘기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어떻게 된 거예요? 추세가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학원 가야 되냐, 리서치 분야가 아니냐, 직장 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이제 프라이머리 메이저로 전공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현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능력, 실력, 그 외에 다른 요소 때문에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성비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계도 아마 국내 대학교, 명문대학교, 뭐 서울대, 뭐 연대, 한양대 보더라도 거의 저기 비슷한 패턴일 거예요. 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이런 이제 수치를 보면 한국에서는 그만큼 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더 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학교들 어떻게 보면 미국 대학교, 명문 대학교, 뭐 하버드, 뭐 예일, MIT, 프린스턴 그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들 자신들을 they consider themselves as a vanguard of the higher opportunity. 그런 기회를 주는 어떤 선봉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주기적으로 리서치를 통해 나온다면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It's not a really reflection of individual talent or capacity, but it's more so a systematic failure.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social failure, systematic failure, 우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이다, limitation.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픽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더 기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이제 큰 어젠다를 주는 이제 그런 proactive approach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능동적인 태도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통계로 해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실제로 거의 10년 넘었죠. 특별한 이니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갭을 클로즈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특히 예일 같은 경우에는 likely letter 그걸 굉장히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사용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이 이제 1월 말이거든요. 네. 구정 때 지금 떡국 먹고 나서 학원에 와가지고 이거 촬영하는 경우인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게 보이나요? 2월 17일이에요. 네. 보통 미국 대학교는 얼리 발표가 12월 15일, 15일 14일, 12월 25일 그때 발표가 나고 그리고 이제 정시 같은 경우,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4월 1일 날 결과 나와요. 네. 근데 이 통계를 보면 근데 2월 17일 날 이게 무슨 말이에요? We invite around 100 students. 그때 학교 통지가 나갔다는 거예요. 네. likely letter라는 이니셜 통해 가지고 특히 스템 쪽으로. 왜냐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이빌리그 그중에서 예일하고 하버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문과 학교. 공대가 조금 약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제 미스컨셉션이죠. 네. 그냥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전공 랭킹 그만 봐서 뭐 예일이 뭐 다른 학교들보다 다른 주립대보다 훨씬 랭킹이 낮다 공대. 그래서 주립대 가는 게 뭐 대학 뭐 이과 쪽은 더 좋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는 학부모님 계세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그건 하나의 이제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는 그냥 능동적으로 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네.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라이클레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호한 게 많은 학교들이 사용하지만 시카고 대학도 사용하고 특히 예일 대학교가 스템 쪽을 많이 활용해요. 보통 결과는 정시에 지원하면 4월 1일 나왔지만 미국 대학교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우수한 학생들, 특히 스템 쪽 이쪽에 지원했던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찍 연락을 취합니다. So it's part of the ongoing recruiting process. 그래서 농구나 이제 배구 선수처럼 코치가 리크루팅하는 것처럼 미국 대학교가 우리 훌륭한 학생을 뽑으려고 미리 이제 선별 작업을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렇게 초조하게 정시를 기다리는 학생들한테 어느 학교든지 미리 연락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학생들 마음이 벌써 그 학교에 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초조한 학생들, 불안하고 초조한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 1일에 원서 접수를 받으면 예일 대학교는 한 달 만에 심사를 이제 끝나서 상위 10%그 정도에 이제 들어가는 스템 쪽에 있는 학생들을 우수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97 applicants of the Yale College class of 2027 received a phone call last week. 전화로 연락 와요. 네. 전화하다가 전화가 불통되면 이메일로 통보가 갑니다. 네. 그래서 예일 대학교 라이클레를 받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저한테 전화 온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합격 같은데 합격 맞나요? 예일에서 토론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 편지를 받아보면 편지도 애매해요. 네. 편지도 미래형으로 You will receive official notification. 네. However, this is not a guarantee to admission. 확보는 아닙니다. But wait for good news.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학생들이 보고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변수가 없는 이상 합격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대상이 여기 나와 있지만 어떤 게 나와 있나요? The YES program will expand existing offering to highly qualified STEM students as a part of the university-wide push to increase STEM standing.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 말씀드린 이유 딱 하나. 근데 공대 학생들을 안 뽑고 공대에 약한 게 그만큼 예일대학교는 공대에 신경 안 쓰고 공대 리소스가 없다는 건가요? 천만 말씀입니다. 예일대학교도 그런 걸 알고 하버드 공대가 약하다는 인식. 그게 맞던 틀리던 그랑 상관없이 외부에 대한 perception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perception을 rectify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 계신 화면이 This is official email letter from the Dean of Undergraduate Admission.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침이에요. 그래서 비밀은 아니죠. 숨겨주고 일부 학생들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한번 걔네 문구를 보면 Yale Admission Office, we acknowledge that Yale Admission Office sends like letter. 네. Only to those applicants who we consider as outstanding 그리고 얼리 리뷰를 통해 가지고 매우 outstanding한 거, exceptionally strong한 as a scholar. 그리고 그 기준이 상위 10%라는 이야기가 있어요.